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강연장 한 여성이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면서도 절대 쓰러지지 않으려 강연대를 꽉 움켜쥐었어요. 그 순간 갑자기 쿵 소리가 나며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녀를 향해 다급하게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채널 주파수입니다. 오늘은 캠브리지 대학의 클레어 교수님 사연을 소개합니다. 저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40년 가까이 재직 중인 클레어 워싱턴 교수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의학도들을 가르치는 일에 몸바쳐왔죠. 하지만 최근 심각한 허리 통증이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어느 날 잠에서 깼는데 허리에 통증이 엄습한 거예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 정도였죠. 그런데 이게 장난이 아니라 매일같이 반복되더군요. 강의실에 들어서면 책상을 부여잡고 간신히 버텨내야 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에너지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를 악물고 고통을 참아내야만 하는 일상이 시작됐죠. 학교에선 연구와 강의에 전념해야 하는데 정작 내 몸 하나 추스르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아,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닐까? 두려움에 휩싸여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주저앉을 순 없었죠. 제 강의를 기다리는 학생들, 그들에게 지식을 전하고 미래를 열어주는 게 제 소명이니까요. 영국 의사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어요. 워싱턴 교수님, 이 수술은 너무 위험해요. 우선 약물 치료와 물리치료부터 꾸준히 받으셔야죠. 처방대로 석 달을 치료했지만 통증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점점 더 악화되는 것 같았어요. 불안함이 엄습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강의를 듣던 한국인 학생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학생은 한국에서 의대를 전공하다 유학 온 김지민 양이었어요. 교수님, 우리나라에는 척추치료가 무척 발달했어요. 가까운 아시아 국가인 중국과 일본에서도 연수를 받으러 올 정도예요. 제가 부모님을 통해 소개시켜 드릴 테니 한번 상담받아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의아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기에 그 학생이 소개해준 한국 병원에 연락했어요. 우선은 간단한 전화 상담 이후 병원에 진료 스케줄을 예약했어요. 예약을 하면서도 한국까지 가야 하나 혼란스러웠지만 지난번 통증 때문에 실수했던 끔찍한 기억이 떠올랐죠. 저는 얼마 전 강단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강의 중 갑자기 허리에서 통증이 치솟은 겁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책상 위에 있던 실험기구들을 쓸어버렸고 소란 속에 제 몸도 결국 무너지고 말았죠. 유리 파편이 튀고 약품이 쏟아져 학생들도 많이 놀랬던 상황이었어요. 저는 바닥에 쓰러진 채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어요. 그렇게 얼마 전의 실수와 통증을 되새기며 생각했어요. 아까 통화로 한국병원 예약할 때 제가 영어로 이야기하자 여보세요? 라고 하던 직원이 굉장히 빠르고 능숙하게 영어로 응대해주며 친절하게 설명해줬던 부분이 인상 깊어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얼마 뒤 전 더 극심해진 허리 통증을 안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깔끔하고 너무 좋은 시설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공항에서 병원으로 이동하는 내내 서울의 밤거리는 활기로 넘쳐났죠. 이 생기 넘치는 도시에서 과연 어떤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도착한 한국의 병원은 영국에서 봤던 그 어떤 곳과도 달랐어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럭셔리 호텔에 온 듯한 느낌에 압도되더군요. 이곳이 정령 병원이 맞나? 싶을 정도였죠. 검사를 위해 안내받은 진료실 역시 최첨단 장비들로 빼곡했고 의료진의 체계적인 진행에 깊은 신뢰가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진료실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저에게 소리쳤어요. 워싱턴 교수님. 세상에나 40년 전 제 강의실에 앉아있던 한 학생이 들어오는 거예요. 워싱턴 교수님,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성재철 박사였죠. 영국 유학 시절 의학을 공부하며 저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였던 거예요. 상상도 못한 재회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성재철 군, 자네가 어떻게 여기에? 내가 그 옛날 자네 앞길의 별처럼 반짝이는 의사가 될 거라 생각했는데 정말 멋지게 커준 걸 보니 감개무량하구나. 성재철 박사는 오랜만에 만난 제 손을 꼭 잡았죠. 교수님, 제가 한국에서 최고의 척추 전문의가 된 건 다 교수님 덕분입니다. 교수님께 배운 가르침과 열정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이제는 제가 교수님의 고통을 반드시 치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자의 손에 제 허리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치료가 시작되고 저는 매일같이 병원을 찾았죠. 성재철 박사의 진두지휘 아래 물리치료사, 한의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진을 펼쳤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영국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교수님, MRI 촬영 결과 디스크가 상당히 손상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교수님 나이와 영국으로의 비행을 고려하면 수술은 위험 부담이 크니 우선은 비수술적 치료에 집중하는 게 좋겠어요. 매일 3시간씩 물리치료와 줄기세포 주사 요법을 병행하면서 꾸준히 운동과 식이 조절을 해보시죠. 우리 팀 모두가 교수님의 쾌유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집중적인 치료 계획을 세운 건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게다가 모두가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마음 깊이 감동했죠. 치료를 기다리며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 생겼던 의심은 말끔히 사라졌죠. 또 영국에서 보냈던 힘든 시간들과 의미 없는 치료 과정들이 떠올랐어요. 세계적 명문대학인 캠브리지이지만 40년 넘게 교수로 일하면서 허리 디스크로 인해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것처럼 힘든 시간이었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요통으로 시작됐어요. 그냥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통증인 줄 알았죠. 하지만 점점 심해져서 결국 국립병원에서 MRI 촬영을 받게 됐어요. 의사가 보여준 결과는 최악이었죠. 심각한 신경 압박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는 상태였어요. 런던의 유명한 정형외과 병원 3곳을 다녔어요. 첫 번째 병원에서는 보존적 치료를 권했죠. 물리치료, 침상 휴식, 근육 이완제, 진통제.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오히려 진통제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만 생겼죠. 위장장애, 두통, 그리고 계속되는 허리 통증. 두 번째 병원에서는 수술을 제안했어요. 디스크 절제 수술. 하지만 성공 확률은 60%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수술 후 합병증 위험도 있고 완전한 회복은 보장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수술 비용만 해도 엄청나고 아주 오래 강단에 설 수 없었죠. 세 번째 병원은 더 최악이었어요. 지금은 참고 견디세요. 나중에 증상이 심해지면 다시 오세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였을까요? 제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었는데 말이죠. 다시 돌이켜보며 느꼈지만 저의 한국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어요. 그런 지옥 같던 시간을 이겨낸 지금 한국의 병원은 저에겐 천국이죠. 치료실에 누우니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은 저의 뭉친 근육을 찾아내 부드럽게 풀어주었고 꼼꼼히 몸의 상태를 살피며 운동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한의사 선생님은 침 치료와 함께 뜨끈한 뜸으로 혀를 풀어주시곤 했죠. 이 모든 과정이 누군가의 지시나 명령이 아닌 환자를 향한 진심. 어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게 2주가 흐르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허리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이젠 덜 아파요. 통증의 강도가 현저히 낮아진 거예요. 이렇게 빠른 회복을 예상치 못했던 저도 깜짝 놀랐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성재철 박사가 기쁜 얼굴로 말했어요. 교수님,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 의료진 모두가 교수님의 치료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교수님께 배운 가르침을 되새기며 단 한 분의 환자라도 더 건강하게 만들겠다는 신념을 되새기며 임했죠. 앞으로도 꾸준한 치료와 운동으로 완치를 향해 나아가 봐요. 영국에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이 제자가 내 곁에 있었다면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한없이 고마운 마음에 성재철 박사를 끌어안았습니다. 한국 병원에서의 치료는 정말 놀라웠지만 그건 기적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치료를 위해 한국에 머무는 동안 이 나라 곳곳을 여행하며 한국만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거든요. 먼저 병원 근처의 한옥 숙소에 머물면서 한국의 전통 문화를 생생히 느낄 수 있었죠. 바닥에 앉으면 은은하게 퍼지는 온기에 감탄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보배, 온돌이라는 거죠. 아, 이렇게 따뜻한데 누우니 왠지 허리 통증도 가실 것만 같아. 온몸에 기운이 도네. 그 온기는 제 마음속까지 포근히 감싸주는 듯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성재철 박사도 학창시절 한국의 정서가 담긴 온돌의학에 큰 관심을 가지곤 했죠. 이제야 그 깊은 뜻을 알 것만 같았어요. 아침이면 정갈하게 차려진 한정식을 받았는데 그 구성이 천차만별이었어요.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신선한 반찬들, 구수한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영양 만점 약선 요리까지. 아니, 숙소 식단이 이렇게 풍성할 수가. 마치 고급 레스토랑에 온 기분이야. 그런데 정작 감동은 따로 있었습니다. 숙소 주인 아주머니들이 매일같이 제 식사를 챙겨주시며 다정한 눈빛을 보내는 거예요.
교수님, 드시고 나면 기운이 팍팍 날 거예요. 우리 장아찌랑 나물 반찬 많이 드세요. 마치 가족 같은 정을 느낄 수 있었죠. 제가 외국인인 걸 알면서도 친언니 혹은 친구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시니 한국 생활이 전혀 낯설거나 힘들지 않더군요. 그렇게 세심한 보살핌 덕분에 치료 기간은 즐겁고 행복한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의 의학뿐 아니라 문화에도 사로잡힌 저는 한국을 떠날 때가 다가오자 오히려 아쉬운 마음이 들 정도였죠. 성재철 박사의 열정적인 치료 덕분에 저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일상생활은 물론 가벼운 운동까지 거뜬히 소화할 수 있게 되었죠. 치료가 마무리된 후에도 저는 한동안 서울에 머물렀어요. 성재철 박사가 소개해준 북촌 한옥 숙소는 절 떠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침대가 아닌 바닥에서 자는데도 일어나면 온몸이 개운했고 한옥의 매력에도 흠뻑 빠졌죠. 마루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면 고즈넉한 기와지붕들과 담장 너머로 초록이 우거진 자연이 한 폭의 동양화처럼 펼쳐졌어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건 방바닥이었어요. 별다른 난방 장치가 없는데도 언제나 훈훈한 온기가 느껴지더군요. 진정한 한국의 온도를 느꼈죠. 허리에 바짝 달라붙는 따스함이 오래된 통증도 녹여주는 것 같았어요. 통증이 줄어들어 숙면을 취하니 제 몸에 저절로 활력이 생겼어요. 덕분에 낮에는 관광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죠. 고궁과 박물관을 돌아보며 한국의 역사와 전통에 매료되었고 명동이나 가로수길 같은 번화가에서는 쇼핑의 진수를 만끽했습니다. 길거리 음식 투어는 별미 중 별미였죠. 티격태격해 보이던 포장마차 아저씨들도 외국인 손님 앞에선 환한 미소로 맞아주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모두가 정 많고 친절하구나. 영국에선 좀처럼 느끼기 힘든 인심이야. 가는 곳마다 저를 반겨주는 훈훈함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죠. 어느 날은 우연히 만난 택시 기사 아저씨와 깊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어요. 한국에 치료받으러 오신 거예요? 아저씨는 허리에 복대를 보며 질문했어요. 우리나라 의술 많이 좋아졌죠. 그래도 허리 아플 땐 따뜻한 아랫목 온돌의 찜질이 으뜸이에요. 그 열기가 만병통치약이거든요. 저는 마음속으로 이미 누구보다 그 말에 공감하고 있었죠. 아저씨는 아직 한국에서의 시간이 남아있는 저에게 여행지를 추천했어요. 그곳은 강원도 정선이었죠. 한국의 온돌이 한국의 역사에 얼마나 깊게 자리했는지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다음날 정선으로 향했어요. 단순히 따끈한 온돌 체험을 기대하며 아리랑 시장에 도착했답니다. 하지만 제 눈에 상상하지도 못한 압도적인 광경이 들어왔어요. 할머니들이 온돌 위에서 직접 농사지은 잡곡을 찌고 있고 그걸로 음식도 만들어 팔고 있었어요. 한국인들의 생활 속에 스며든 온돌 문화를 직접 목격하니 신기하면서도 더욱 매료되지 않을 수 없었죠. 또 시장 여기저기를 구경하는데 신기했던 점은 눈이 마주치는 한국인분들 모두 따뜻하게 미소 지어줬어요. 전에 학회 세미나 때문에 일본에 잠깐 갔을 땐 전혀 받지 못한 느낌이라 너무 새로웠죠. 일본에서는 영어로 대화도 잘 통하지 않고 분위기도 너무 딱딱했거든요. 같은 아시아 국가여도 한국인의 정서는 온돌만큼 더 따뜻한 마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시장길을 걷다 보니 눈에 띄는 곳이 있었어요. 간판을 번역해보니 온돌 온천수 찜질방이었죠. 찜질방이 뭔지는 잘 몰랐지만 한국 드라마에서 몇 번 본 적이 있고 시장을 구경하며 피로가 좀 쌓인 탓에 용기를 내어 들어갔어요. 옷을 갈아입고 마주한 그곳은 정말 난생 처음 보는 곳이었어요. 처음 이 찜질방에 들어섰을 때 제 모든 감각이 깨어났어요. 따스한 온기가 몸을 감싸고 특유의 향기가 코를 자극했죠. 다시 떠올려봐도 영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문화죠. 처음에는 낯설고 부끄러웠어요. 몸을 완전히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처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그 공간의 자연스러움과 편안함을 느끼게 됐어요. 다양한 종류의 찜질방을 체험했어요. 온돌방, 황토방, 숯방, 소금방, 얼음방. 각각 다른 느낌, 다른 효과가 있더라고요. 특히 온돌방에서 느낀 따스함은 제 허리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 같았어요. 황토로 만들어진 벽, 부드럽게 달궈진 바닥, 그리고 그 아래로 흐르는 따스한 열기. 의사들이 말로만 들었던 온돌 치료의 진정한 의미를 더욱 체감했죠. 그저 온돌방에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마치 허리에 따뜻한 찜질팩을 붙이고 전문 치료사가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는 듯 제 몸의 모든 근육과 신경이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자연의 치유력을 직접 느끼는 것 같았죠.
정선은 온돌처럼 온천수도 유명하다고 했어요.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수에 몸을 담그는 순간 제 피부가 변화하기 시작했죠. 영국에서 수년간 고생했던 건성 피부가 생기를 되찾는 것 같았어요. 차가운 바람에 상했던 피부가 부드럽고 탄력 있게 변하더라고요. 가장 재미있었던 건 찜질방의 문화예요. 서로 등을 밀어주고 이야기를 나누고 음식을 먹고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회적 경험이었어요. 찜질방에서 파는 음식은 제 모든 미각적 기대를 뛰어넘었어요. 전문 음식점이 아닌데도 정갈하게 차려진 반찬들, 각각의 맛과 영양을 고려한 듯한 반찬 구성.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미역국과 김치였어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몇 번 먹다 보니 그 깊은 맛에 완전히 빠져들었죠. 미역국을 먹고 나니 속은 든든하지만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바다의 맛과 영양이 가득한 국물, 부드러운 미역의 질감. 특히 산후 회복을 위해 먹는다고 들었는데 마치 제 몸의 모든 에너지를 회복시켜주는 것 같았어요. 김치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죠. 처음에는 발효 맛이 낯설었지만 점점 그 독특하고 깊은 맛에 매료되었어요. 영국의 목욕탕과는 비교할 수 없는 따뜻함과 친근함이 있었죠.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해 온 한국에서 저는 단순히 몸만 고치는 게 아니라 제 영혼도 치유받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한국의 전통의학, 그 따뜻한 문화와 사람들. 모든 것이 제게는 새로운 발견이었죠. 찜질방에서 나올 때마다 몸은 가볍고 마음은 따뜻해졌어요. 한국인들이 말하는 힐링이란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한 것 같아요.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를 넘어서 정신적, 감정적인 치유까지. 그렇게 영국으로의 출국 전날, 제자 성재철 박사와 가족들이 절 집으로 초대해 송별회를 열어주었어요. 그 자리에서 성재철 박사의 눈시울이 붉어졌죠. 교수님,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되어 너무 기뻤습니다. 또 교수님의 치료에 동참할 수 있어 더 없는 영광이었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 뵙고 싶어요. 그렇게 따뜻한 환대를 받으며 집으로 들어가자 익숙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분명 손님용 실내화를 신었는데도 발바닥을 감싸는 따뜻한 온기가 금세 절 사로잡았죠. 어머, 여기도 온돌이 있네요? 아파트라는 게 영국식 플랫 같은 건 줄 알았는데. 성재철 박사가 씩 웃으며 말했죠. 교수님, 한국의 아파트는 다 그렇답니다. 온돌은 우리 삶에 없어선 안 될 필수품이거든요. 병원뿐 아니라 가정집, 식당, 심지어 사무실에도 다 있죠. 바닥에서 올라오는 포근함 덕분에 어디서나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 한국의 온돌 문화가 이토록 깊숙이 자리 잡혀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어요. 영국에 돌아가면 꼭 학교에서 특강을 열고 영국 우리 집에도 온돌을 깔아야겠다고 결심했죠. 앞으로 제 학생들에게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학술적 지식을 넘어 이 놀라운 치유의 경험을 들려주고 싶었어요. 한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진정한 치유와 돌봄의 문화를 가진 특별한 곳이라고요. 잠시 생각에 빠진 절 보며 성 박사는 이야기했어요. 교수님, 한국에서 지내시면서 좋은 추억 많이 쌓으셨길 바랍니다. 이 김치는 저희 어머니가 교수님을 위해 특별히 담그신 거예요. 꼭 맛보세요. 마침 찜질방에서 먹었던 김치가 떠올랐고 김치 냉장고를 열어보자 먹음직스러운 김치들이 가득했죠. 그 맛은 입에 착 감기면서도 은은한 감칠맛을 남겼어요.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맛있은 음식을 먹다 보니 그간의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따뜻한 온돌방에서 편히 쉬던 날들, 활기 넘치는 정성거리를 활보하며 즐겼던 관광, 무엇보다 자상한 성재철 박사를 비롯한 한국 사람들과 나눈 교감까지. 저는 한국에서 느꼈던 감동을 돌아가서도 잊지 않을 거라며 인사를 했습니다. 이곳에서의 모든 경험은 단순한 의료치료를 넘어섰어요. 몸의 치유를 넘어 영혼의 치유까지. 한국의 따뜻한 문화, 깊은 치유 전통, 그리고 그 속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여정이 되었죠. 한국에서의 추억을 가슴 깊이 간직한 채 영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땐 만감이 교차했어요. 돌아가 그간의 이야기를 강의실에서 들려줄 생각에 설레이면서도 언제 또 이렇게 따뜻하고 포근한 경험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아쉬움이었죠. 런던에 도착한 후에도 한국에서의 나날은 제 삶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습니다. 학교에선 클레어 워싱턴 교수의 한국 치유 여행기를 주제로 특강을 열었고 학생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었죠. 영국 자택에도 전통 온돌을 도입해 겨울 내내 훈훈함을 만끽했고요. 집들이 때마다 김치를 대접하며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지금도 한국에서 온 편지를 받으면 그때의 감동이 되살아나곤 해요.
성재철 박사는 여전히 스승을 향한 제자의 마음으로 안부를 전해온답니다. 그리고 성재철 박사를 초대해 강연할 동양의학개론 특강도 계획하고 있어요. 제가 몸소 직접 경험한 한국의 양방의학과 온도를 더 널리 알리려고 합니다. 이 모든 계기가 된 한국행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다음에는 동양의학개론의 특강 후기를 사연으로 보낼게요.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국에서 온 클레어 교수님의 따뜻한 사연이었습니다. 고질병으로 많은 걸 포기할 뻔했지만 한국을 방문해서 기쁘고 행복한 인연을 만들고 가시고 건강도 회복하셔서 다행입니다. 지금까지 채널 주파수 감동 사연이었습니다. 다음번에 또 감동적인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